안녕하십니까. 이 컨텐츠를 이렇게 빨리 찍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컨텐츠를 위해서 말이야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발버둥 열심히 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발버둥을 너무 쳐서 금방 또 이게 메꿔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이거 진짜 한 2달 안에 3억 메꾸는 거 아니야? 저희 올린 지 12일밖에 안 됐어요. 찍는 시점으로 그죠? 12일 동안에 벌써 3건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네, 그 매도 차익이 그렇게 또 우습지도 않거든요. 어떤 물건을 입찰을 했고 낙찰 받았는지까지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한다면 하는 남자. 전 진짜 한다면 해요. 알지? 난 저지르고 보는 거.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12일 동안에 6개 입찰을 했거든요. 휴일 빼면은 거의 이제 매일 입찰을 한 건데 6건 입찰을 해서 3건 낙찰을 받았습니다. 3건 낙찰받은 물건들도 차익이 수도권 아파트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차익과 수익률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또 할 건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제가 지금 타겟으로 삼고 있는 아파트는 저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없는 지방의 2억 이하 아파트들을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국민평수가 아니라 국민평수를 초과하는 물건들만 보고 있습니다. 왜? 경쟁률을 낮추기 위해. 왜 초과되는 게 경쟁률이 낮냐? 국민평수가 넘어가는 물건 아파트들은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면 부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으로 팔 거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고 단타 양도세를 해도 저는 3억 손실 난 걸로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단타 양도세, 개인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도 없고 부가세도 없고 취득세도 없는 대형평수 입찰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 손실이 났다는 분만 따라할 수 있는 그쵸. 거고 일반 분들은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 맞습니다. 따라해도 되는데 그거를 2년 보유하면 돼요. 2년 보유하면 개인으로 매도해도 부가세도 없고 일반 과세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단타 매도를 해도 단타 양도세가 없다는 장점 때문에 바로 팔아도 되죠. 좋습니다. 네. 가보시죠. 자, 첫 번째 물건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에 있는 팔판마을 6단지 프로지오입니다. 1억 8,700만 원의 입찰가를 써서 대리입찰을 맡겼고요. 이 물건에 들어간 인원수는 총 7명. 5명이 넘어가면 아파트는 사실 제가 원하는 수익률에 낙찰받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대리입찰 가신 분이 7명 입찰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놨습니다. 왜냐면 제가 쓴 가격은 보통 한 5명 이내 또는 3명 이내 이 정도에서 낙찰될 수 있는 가격을 썼거든요. 1억 8,700이고요. 이 물건은 결국 낙찰은 7명이 들어가서 2억 1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 물건의 시세는 얼마냐면 욕심을 더 내봐도 됐을 물건이기는 해요. 보시면 고층 기준으로 동마다 가격 차이가 좀 심합니다. 좋은 동 같은 경우는 2억 후반까지도 가격이 나와요. 향이 뚫려있고 막혀있고 이런 차이, 그리고 층에 따른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층이어서 사실 엄청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층 기준으로는 2억 8천까지도 받을 수 있고 저층 기준으로는 2억 4천 정도. 그래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게 2억 4천 요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억 4천짜리를 2억 100에 받았으니까 그분도 사실 뭐 세후로 뭐 인테리어 안 한다는 전제에 한 3천만 원 정도는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억 4천짜리를 2억 완전 극초반에 받았으니까 차익이 괜찮아요. 아파트 치고는 20% 싸게 받은 거니까. 근데 수도권은 10% 싸게 받기도 쉽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2억 4천짜리를 2억에 받았으니까 훌륭하죠. 사실 제가 1억 8천에 쓴 건 좀 너무 보수적으로 들어가긴 했습니다. 국민평수가 지금 약간 넘어가잖아요. 84제곱이 2평 정도 큰 거거든요. 그래도 부가세가 나오는데 이 부가세가 면적 차이가 크면 클수록 또 부가세가 더 많이 부과가 되는데 그게 좀 적으니까 경쟁자가 좀 부가세를 계산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저 나름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저는 2억 1,500만 원에 입찰을 했고요. 15명이 들어왔습니다. 15명이 들어오는 순간 핸드폰 그냥 끄고 할 일 하면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15명이 들어오니까 제가 쓴 가격과 낙찰된 가격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38평 국민평수가 많이 초과되는 물건이고요. 위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부산 신호 윌더하임 아파트 103동 1503호. 여기는 향과 층이 가장 좋은 층에 속해요. 그런 이점 때문에 경쟁자들이 더 몰렸고 심지어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전화했을 때 그만 좀 전화해라 약간 이런 뉘앙스였어요. 어느 정도 경쟁이 좀 치열할 수 있겠다. 여기서 초보자분들과 약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저는 약간은 그래도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급해져서 가격을 올립니다. 계속 투자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걸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얘기를 듣긴 했지만 저는 제 나름의 가격에 고수를 합니다. 왜? 이게 폐찰되더라도 앞으로 할 물건이 너무 많거든요. 폐찰된 게 오히려 더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가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물건은 보시면 층이 굉장히 좋아요. 고층 기준으로 실거래를 봐야 되는데 지금 6층 기준으로 2억 8천까지 찍혔고요. 작년 9월 기준으로. 그리고 매물 기준으로는 고층이 3억 4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리가 좀 크기는 해요. 제가 조사했던 시세는 좀 보수적으로 빨리 팔릴 수 있으려면 한 2억 5천에서 6천 정도는 내놔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2억 1,500만 원에 입찰을 한 거고요. 호가 자체는 집주인들이 원하는 본인이 그냥 받고 싶은 가격에 임의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시세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실거래 또는 부동산 사장님들의 의견을 따라야 되고 부동산 사장님들의 의견은 2억 한 중후반 정도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기준으로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입찰자가 몰리면서 저는 폐차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변경이 뜨면서 이 물건을 받던 사람들이 변경되고 다시 날짜가 잡히니까 이때 물건의 입찰에 더 많이 참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노출이 길었으니까. 그쵸, 노출 기간이 길었으니까. 다음 폐차한 물건은 이제 경상남도 김해 좌곤리에 있는 동창원 이씨 하우스토리라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백사동 501호 중층 정도 되고요. 저는 1억 8,800에 입찰을 했는데 9명이 들어와서 이것도 힘들겠다 했는데 다들 보수적인 가격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용 면적은 38평이고 낙찰가는 한 80만 원 차이로 제가 2등을 했습니다. 물론 몇십만 원 차이로 폐차를 할 수도 있지만 계속 도전하다 보면 몇십만 원 차이로 내가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입찰을. 제가 낙찰된 것만 올리니까 사람들이 하는 족족 낙찰이 되는 줄 알더라고요. 아닙니다. 폐차한 것들은 얘기를 굳이 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마음속에서 비워두거든요. 낙찰 뒤에는 수많은 폐찰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꾸준히 입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격을 좀 보여드리면 동 자체는 가장 좋은 동에 속해요. 거기서 501호니까 보시면은 2층 기준으로 2억 4천, 그리고 2억 3,800, 그리고 7층 기준으로 2억 5,800이니까 요 사이 가격인 2억 5천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2억 5천짜리를 1억 8,800에 만약에 받았다면 진짜 잘한 거죠. 그리고 이분도 정말 잘 받았죠. 2억이 안 되는 물건으로 매도 차익이 세전으로 6천만 원이 나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단기 매도 차원에서 들어오면 부가세를 또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면 7천만 원 세전 매도 차익이라도 실제 남는 돈은 4천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부가세가 뭐 1천만 원 돈이 보통 넘어가니까. 근데 저는 이 가격을 써서 받으면 6천만 원이 이제 상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폐차했던 물건들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6번 입찰해서 3건 폐차하고 3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물건이 충청북도 청주시 용암동에 있는 용암현대 아파트. 진짜 다 돌아다니시네. 입찰을 계속해야지 낙찰이 되는 건데 그 계속하는 거를 특정 지역에서만 하면은 할 게 없어요. 이걸 넓혀서 전국으로 봐야 되고, 경매는 그게 가능한 게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니까 싸게 사면은 그게 제주도건 경기도건 서울이건 다 좋은 거라니까요. 특히나 아파트는 더 그렇죠. 빌라는 아무래도 지방은 거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아파트는 지방이라고 거래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싸게 내놓으면 거래가 다 돼요. 이 아파트는 제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했을 때 딱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집 제가 거래를 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싹 돼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입찰가를 좀 더 쓰기는 했습니다. 평소의 차익보다 더 붙여 쓰기는 했어요. 전용 면적이 40평이고요. 낙찰받는 가격이 2억 3,200이죠. 매물 현황을 보면 1층 기준이긴 하지만 2억 3,500, 그리고 6층 기준으로 2억 4천 이렇게 찍혀 있어서 아니 뭐야 매도 차익이 그렇게 안 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2명이 입찰을 했는데 제가 2억 3,200으로 낙찰을 받았고 2등이신 분이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 정도 차이가 나서 낙찰을 받았고, 근데 저는 이제 인테리어가 돼 있다는 걸 알고 입찰했기 때문에 이 가격에 받아도 남는 돈이 상당합니다. 2억 8천에 매도를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사장님이 2억 8천에서 2억 9천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전으로 5천에서 6천 정도가 남는 구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실거래들은 다 인테리어가 안 된 집이고요. 샤시까지 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현관문 사진을 보니까 최신식의 도어락으로 돼 있었습니다. 손 넣어서 이렇게 열잖아요. 여러분들도 물건 찾다가 그런 걸로 돼 있으면 이 집 인테리어가 혹시나 돼 있을 수 있겠다라고 중개사님들한테 좀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나 단지 내 부동산에서 대부분의 매물들을 소화를 하니까 많은 호실들에 대한 정보들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2억 3,200에 받은 걸 2억 8천 9천에 매도를 할 거니까 차익이 괜찮죠. 여러분들이 뭐 통신 판매업 그리고 매매 사업자, 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면 건 바이 건으로 대출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적더라도 아예 없으면 안 되긴 합니다.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전제 하에선 대출이 계속 나와요. 건 바이 건으로. 대출만 그걸로 실행을 하는 거고, 팔고 세금 신고를 개인으로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물건, 거제시 양정동에 있는 거제 아이파크입니다. 자, 이 물건도 앞에 거랑 거의 낙찰가가 똑같아요. 2억 3,200이고 얘는 단독 낙찰이었습니다. 3억에 이렇게 실거래가 찍히는 물건이 2억 2천까지 떨어져도 이 거제라는 동네는 아무도 입찰을 안 해요. 거제라는 동네가 조선소가 요즘 되게 호황입니다. 정말 발주량이 지금 차다 넘쳐서 계속 인력을 뽑고 있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는 좋은데 그거 이상으로 또 공급량이 있으면 또 가격이 좀 보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자문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집은 또 204동 2201호가 가장 로얄이에요. 1호 라인만 전망이 팍 뚫려 있고 2호, 3호, 4호는 앞동에 좀 막혀 있습니다. 대형 평수가 204동 한 동이거든요. 그래서 201호가 가장 전망도 좋고 여기도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물건 자체가 2019년식이라 샤시까지 하진 않았지만 내부 수리를 깨끗하게 하고 입주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명도하고 그냥 그 채로 청소하고 매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낙찰을 받았고, 그 금액도 2억 9천에서 2억 8천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물건이랑 시세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은 그렇게 이제 매도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물건,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이제 가장 근소한 차이로
낙찰이 됐던 물건이고요. 동서 리치모아라는 아파트고 요거는 뭐 인테리어 여부는 모른 채로 그냥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명과 경합을 해서 2억 300에 입찰을 했고요. 그리고 2등은 2억 100만 원, 150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정말 근소한 차이고요. 그리고 이 물건의 시세는 11층 기준으로 지금 2억 7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거래도 지금 2억 5천, 9백, 2억 6천 이렇게 찍혀 있어서 인테리어를 안 하고 2억 6천 정도에 매도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세전으로 한 6천 정도 남죠. 그래서 세전으로 6천이니까 뭐 비용 빼고 뭐 하면은 5천 정도는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3개 물건 합쳐서 얼추 1억 5천 정도가 과세 표준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77%를 곱한 값을 이제 상계 처리를 하겠죠. 그게 한 뭐 1억 2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2억 한 7천 중에 1억 2천을 2주 동안에 물건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아파트는 파는 거는 사실 가격만 싸게 내놓으면 팔리거든요. 지금 2주 동안에 벌써 이렇게 반절 정도 상계를 했으니까 충분히 12월 안에는 이게 되겠다 싶어요. 오히려 그거 초과해서도 더 차익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네요. 수도권 아파트 입찰을 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입찰 경쟁이 수도권이 치열한지 몸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입찰 인원수를 보면 지금 2억 7천 막 6천에 찍혀 있는 게 1억 8천 9백이 돼 있는데 5명, 아까도 2명, 또 하나는 단독 낙찰. 신축 아파트가 2명 입찰하는 게 사실 없거든요. 수도권은 무조건 10명 이상 들어가요. 지방을 보는데 부담이 훨씬 적잖아요. 지금은 대리 입찰도 있고 전화조사하면 뭐 아파트 부동산 사장님들은 너무 친절하게 경매라고 해도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격으로 경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으니까 아파트 하시는 분들은 지방으로 눈을 넓히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요 용화면대 아파트는 벌써 점유자 연락처를 받아서 명도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시세 조사하고 낙찰 받고 점유자 연락처 얻기까지 제 시간이 몇 분 들어가는지 아세요? 20분 들었습니다. 20분. 바터너 서비스 맡기는데 5분 들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전화 3군데 돌리는데 10분 들었고요. 그리고 점유자 연락처 어떻게 얻었는지 아세요? 심부름 어플리케이션에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 내용의 포스트잇을 작성해서 붙여주고 오세요. 수고비는 2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올렸더니 바로 그 동네에서 심부름 업무를 하시는 분이 연락이 와서 본인이 하겠다고, 그리고 1시간 안에 붙이고 그냥 오셨어요. 그리고 그 붙여진 쪽지를 보고 점유자가 연락을 했습니다. 사실 경매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입찰 50% 확률로 낙찰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잠깐 보류한 다음에 뭐 6월쯤에 다시 시작을 해도 충분히 단기간에 또 낙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매도되면 또 계약서랑 정산표 쫙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